파이토치 1.0 토바보기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주실 토모큐브의 조영주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조형주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파이토치 코리아에서 운영진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제가 다니는 회사는 토모큐브라는 회사입니다. 저에 대해 매우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는 위에 잘 안 보이는 저런 글씨의 회사들을 다녔었고요. 현재는 토모큐브라는 광학 현미경을 만드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현미경 영상을 가지고 영상 분석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와 동시에 파이토치 코리아 그룹에서 운영진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 주요 관심사는 이제 세그멘테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이미지 트랜슬레이션, 그리고 어떤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고도화시키는 그런 쪽 연구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결국은 이거예요. 파이토치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설명이라고 그러기 또 참 뭐하고요. 그냥 릴리즈 노트를 누군가가 잘 읽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오신 대부분의 분들이 파이토치가 뭔지는 이미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들 비슷한 이유에 의해서 파이토치를 사용하고 있을 거예요. 굉장히 유연하죠. 유연하다는 거는 우리가 그래프를 빌딩할 때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사용이 용이하다는 거는 대부분의 API들이 굉장히 깔끔한 형태로, 그리고 패러미터의 개수도 많지 않은, 이건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지만 그래도 다른 타 라이브러리들에 비해서 굉장히 좀 하이 레벨 API를 잘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파이썬 퍼스트를 주창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키텍처 자체가 파이서닉하죠. 그리고 우리는 그 파이썬 안에서 이 파이토치를 명령형 프로그래밍으로 수행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토치는 여기 써 있지만 리서치를 위한 프레임워크이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본인 개발자들도 그런 말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래서 최초의 파이토치 이전에는 토치 7이 있었죠. 토치 7이 이제 루아 스크립트 기반의 프레임워크였다면 파이토치는 그 토치 7의 체이너라고 기존에 존재하던 또 다른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결합한 그런 새로운 프레임워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전에 이미 파이썬에서 잘 쓰고 있는 텐서 계산용 라이브러리가 있죠. 넘파이라고 있는데 이거 여기 계신 분들은 당연히 다 해석이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혹시 저 맨 아래에 있는 골뱅이가 무슨 기호인지 아시나요? 이거 어떤 연산인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예, 재민님. 예, 맞습니다.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이고요. 네. 예, 이 정도는 다 당연히 아실 거라 생각하고, 여기에 적혀 있는 이 넘파이의 표현을 그대로 파이토치에서 따라갑니다. 매우 그 함수의 이름들만 빼고는 다 동일한 폼을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굉장히 좀 하이 레벨의 인덱싱도 당연히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골뱅이가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인데 그것도 똑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파이토치는 넘파이 플러스 썸띵이 되겠죠. 그러면 이 썸띵이 뭐에 해당할지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건데요. 똑같아요. 기존의 토치 7이라는 라이브러리도 토치라고 이미 존재하고 있는 계산용 라이브러리에 어떠한 것들을 추가를 해서 토치 7이 되었습니다. 그게 똑같이 파이토치에서도 해당이 되겠죠. 보면은 그 어떤 것들이 여기에 잘 적혀 있어요. 이 사진은 2016년 9월 1일에 릴리즈 노트에 올라온 첫 번째 깃허브의 그 릴리즈 노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써 있는 내용을 보시면은 여기 굉장히 기쁘다고 표현을 해놨고, 넘파이 플러스 어떤 모듈들이 제공되고 있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 내용들은 이제 토치.nn, 그리고 오토그라드, 옵팀, 그리고 시리얼라이제이션, 텐서 오퍼레이션, 딱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게 최초로 파이토치가
제공했던 기능들입니다. 여기 이제 많은 것들이 빠져 있는데 이거는 첫 번째 그 기사에 올라온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다들 아시겠죠? 뭐 NN은 뉴럴넷 패키지를 말하고요. 오토그라드는 뭐 자동 미분 패키지고 옵팀은 최적화 모듈, 그리고 시리얼라이제이션은 이제 저희가 모델을 학습시키고 나서 세이브 할 수도 있고 로드 할 수도 있는데 그거에 관련한 그래서 파이썬에서 이미 잘 쓰고 있던 피클이라는 패키지를 이용해서 시리얼라이제이션 모듈을 만들었고요. 텐서 오퍼레이션은 이전에 보았던 넘파이와 매우 유사한 형태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파 버전 0.1.5까지 존재했는데 그 동안에 일어난 추가 작업들이 다음과 같습니다. GPU 가속을 지원하게 되었고요. GPU 가속을 지원한다는 건 기존의 엔비디아에서 만들어 놓은 CUDA 그리고 cuDNN을 랩핑해 놨다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전에 언급되지 않았던 다중 처리 모듈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중 처리는 타겟이 두 개죠. 저희가 쓰는 디바이스가 CPU도 있고 GPU도 있으니까 모두 다 알파 때 지원이 다 되었고요. 제일 이제 대표적으로 쓰는 게 데이터 패럴렐하고 데이터 로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없어졌는데 이 당시에는 저희가 기존의 파이토치에 들어가 있지 않은 어떤 펑션을 정의할 때 파이썬에다가 정의할 수도 있고 아니면 로우 레벨 C에다가 이걸 정의할 수도 있었는데 특히나 이제 쿠다를 이용해야 되는 연산이면은 뭐 피해갈 수가 없었겠죠. 그걸 위한 이제 뭐 C 익스텐션 API가 존재했습니다. 거기는 뭐 CFI였나요? 뭐 그 패키지를 이용을 했었고요. 근데 굉장히 좀 사용하기가 불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지는 않았고요. 그래도 몇몇 논문들에서 이거를 사용한 예가 있었죠.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0.12 버전까지를 이제 뭐 베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때 토치 비전이라는 패키지가 만들어져서 그 안에 모델 주가 생겨났고요. 모델 주가 생겨남으로써 우리는 다양한 유명한 아키텍처들을 단순히 불러올 수도 있고 거기에 프리트레인 되어 있는 웨이트를 올릴 수도 있는 그렇게 더 편해진 기능을 제공하게 되었고 이 당시 이제 주 타겟은 아마 강화학습 쪽이었을 거예요. 강화학습 쪽에서 쓰기 위한 목적으로 어떤 이제 확률 분포들을 다양하게 제공을 했고 이 확률 분포들의 미분값까지 다 제공을 해서 백프로비 가능하게끔 이때 지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보통 액티베이션 펑션에 많이 쓰는 f 어쩌고 저쩌고를 이때 만들어서 펑셔널 인터페이스라고 이름을 붙이고 지원을 했죠. 그리고 요 앞에서도 분명히 GPU의 패럴 프로세싱을 지원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쓰인 내용은 이제 GPU 안에 담겨 있는 쉐어드 메모리에 저희가 그 안에 접근을 멀티 GPU에 대해서 허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파이썬에서 쓰고 있는 멀티 프로세싱 패키지가 있는데 멀티 프로세싱 모듈인데 그 모듈은 CPU에 한정되어서 작동을 하거든요. 그걸 랩핑해서 GPU에도 가능하게끔 만들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뭐 스파르스 텐서를 이때부터 지원하기 시작했죠. 그 다음으로 이제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0.20에서는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 그 많이 바뀐 게 저희한테 막 이렇게 와닿는 거는 많지 않아요. 근데 내부적으로 이제 브로드캐스팅의 그 시멘틱이 완전히 다 개선이 돼서 더더욱 넘파이에 가까운 그런 일관된 뭐 동작을 수행을 했고요. 그리고 1차 미분만 가능했던 게 이제 2차, 3차, 4차 뭐 무한대로 그 타임에 뭐 저기만 없으면 무한대로 고차 미분이 가능해졌고 분산 파이토치는 이제 멀티 노드를 얘기합니다. 멀티 노드라는 건 우리가 통신, 뭐 TCP 통신 등의 통신을 이용한 여러 대의 서버를 한 개의 머신처럼 학습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말하고요. 그래서 분산 파이토치가 이때부터 지원이 됐고 이거는 아래는 중복이네요. 예, 이거 뭐 이전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0.20 버전까지 살펴봤을 때는 스킴이 이렇게 돼요. 저희는 어차피 모두가 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지는 않겠지만 연구라는 것 자체는 어떤 프로덕의 선행 혹은 선선행의 개념으로 저희가 바라봤을 때 저희의 코드는 언젠가는 양산까지 들어가야 굉장히 가치가 있는 일일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가 연구는 파이토치로 짜고 이걸 가지고
어디다 올려야겠죠. 올릴 때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거를 죄다 저희가 뭐 로우 레벨 C와 쿠다커널을 이용해서 구현할 수도 있을 거고, 혹은 좀 더 제품화에 가까운 프레임워크를 쓸 수 있겠지만, 그 파이토치와 카페2는 둘 다 페이스북에서 유지 보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이 굉장히 인터페이싱이 잘 되어 있는 편이었어요. 물론 기능적으로 제공하지 않았고 이때까지는 페이스북 내부에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내부에서도 불편한 점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파이토치로 학습된 모델을 카페2로 옮기는 데만 뭐 몇 주씩 걸리는 일들도 있었고, 이게 굉장히 생산적이지 않다라고 해서 이런 게 나왔죠. 이제 0.30 버전부터는 맨 아래 보이시는 ONNX, 오닉스라고 읽으시면 돼요. 오닉스라는 거를 카페 개발자가 만들었습니다. 그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아무튼 이게 오닉스의 그 심볼이에요. 오닉스가 나오면서부터는 약간 그 프레임워크들 간의 갭이 사라졌어요. 어떤 any kind of 프레임워크로 우리가 학습을 시키더라도 우리가 실제 서비스에 사용할 프레임워크로 옮기는 게 굉장히 쉬워졌다는 얘기죠. 그 프레임워크들이 이 오닉스의 표준만 따른다면 일종의 뉴럴넷의 표준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 당시에는 오닉스에 텐서플로우는 들어와 있지 않았고요. 대표적인 건 파이토치와 MXnet 뭐 그리고 몇 가지 뭐 카페2도 있었고 카페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텐서플로우는 들어와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아마 포함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보이시는 이제 torch.distributions라는 게 distributed 패키지는 분산 처리를 위한 패키지고요. distributions 패키지는 이게 확률 분포 모델 아까 말씀드린 그 PDF들 그거를 패키지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 패키지에 속하게 됩니다. 이름만 바꾼 거고요. 아마 이제 조금 더 많은 분포들이 더 구현이 됐겠죠. 그리고 여기 분석 기능이라고 써는 거는 아마 제 다음 발표자분이 언급은 하실 것 같은데 프로파일러가 생겼습니다. 프로파일러가 생겨서 우리의 뭐 전체 뉴럴에서 각각의 모듈이 소모하고 있는 타임을 뭐 측정을 해주거나 뭐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우리가 GPU에 일단 올라간 어떤 뭐 변수라고 할까요? 변수들을 어떻게 해제해야 하나요? 뭐 델로 없애면 되나요? 아니면 뭐 가비지 컬렉터를 호출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정확히 이렇게 하셔야 돼요. torch.cuda. empty cached. 근데 이거는 이제 empty cache니까 전부 다 밀어버리라는 명령어가 되겠죠. 현재 접근되어 있는 애들은 지울 수 없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미 뭐 한번 플로우가 지나간 변수들에 대해서는 이걸로 메모리를 비워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기면서부터는 이제 약간 그림이 바뀌었죠. 토치에서 카페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오닉스를 껴서 토치에서 그 만들어낸 모델을 가지고 좀 더 컨버팅하는 게 쉬워졌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동일한 시퀀스를 가질 수 있게 되었고요. 예, 뜬금없이 이제 제 사진이 나왔는데 이게 작년 1월에 저희가 했던 행사입니다. 요거랑 굉장히 비슷했던 행사고요. 그 행사에서 제가 발표했던 내용이 메모리 에피션트 파이토치였습니다. 그 메모리 에피션트 파이토치의 주 내용은 여러 가지 뭐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파이토치를 이용할 때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가져갈 수 있고 그 중에 좀 복잡하지만 효율이 굉장히 좋았던 게 요 리컴퓨테이션이라는 방법입니다. 아마 작년에 들으셨던 분이나 혹은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이 그림만 보고도 딱 아실 건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포워드 패스에서 모든 메모리를 다 저장하지 않더라도 백워드 패스에서 손쉽게 계산할 수 있는 것들은 다시 한번 계산해서 메모리를 아끼자라는 뜻이고요. 주로 타겟팅 되는 건 이제 뭐 쉬운 연산들 보면은 뭐 렐루라든지 혹은 뭐 배치놈이라든지 이런 간단한 연산들 있죠. 컨볼루션 같은 경우만 해도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저장을 해두는 게 훨씬 유리하고요. 뭐 이것조차도 저희가 계산 안 하고 재계산할 수는 있지만 그거는 너무 계산 시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항상 트레이드 오프거든요. 메모리 효율이 좋아지면 계산 효율이 안 좋아지고 어찌됐든 저희가 이걸 발표했는데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파이토치의 릴리즈 노트에 딱 떴어요. 체크포인트라는 패키지를 만들어서 여기서 정확히 이 리컴퓨테이션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제 발표가 매우 적절했다. 자랑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0.40을 넘어오면서 또 많이 바뀌었어요. 얼마나 많이 바뀌었냐면 사람들이 너무 혼란스러워서 버전업을 안 할까봐 마이그레이션 노트를 적극적으로 배포를 했습니다. 뭐 적극적으로 배포했다 그래도 이제 홈페이지 올리고 바라를 많이 썼던 건데 어찌됐든 맨 위에 보시면 텐서와 베리어블 두 개가 공존하고 있었는데 합쳐버렸습니다. 뭐 차이에 대해서는 다들 아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볼라타일이 중복이 됐어요. 왜 새로 뭐 with no grad 이런 게 생겨서 이거 삭제했고 스칼라 텐서가 생기고 뭐 텐서를 만드는 방법이 토치다 텐서라고 되게 명료해졌고요. 직관적으로도. 그리고 메모리 최적화 기능 들어갔고 버틀렉이라 그래서 이거는 우리 모델에서 어떤 부분이 위크 포인트인지 그걸 알려주기 위한 기능이 또 들어갔고 NCCL 요것도 엔비디아에서 만든 거예요. 엔비디아에서 멀티 P2P죠. P2P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의 그 그레디언트의 계산을 용이하게 하게끔 그래서 뭐 스캐터라든지 뭐 리듀스 메서드 같은 거를 규격화 시켜 놓은 거고요. 그리고 요 니크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뭐 디텍션 어노멀리는 이건 우리가 요 플래그 하나 띄워주면은 백프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난 케이스들을 잡아줍니다. 어디서 난이 발생하는지. 이거 굉장히 유용해요. 특히나 뭐 제너레이티브 모델 학습하실 때는 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우 1.0까지 왔네요. 예, 1.0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나오죠. 파이토치를 그냥 안 쓰고 카페2로 계속 보내는데 왜 그래야 되나요? 파이토치 가지고 서비스하면 안 되나요? 뭐 안 된다고 할 수 없겠죠. 근데 파이토치를 사람들이 흔히 개발보다는 연구에 적합하다고 한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파이토치로 제품을 만들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안 되는 건 아닌데 그다지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얘기죠. 왜 그럴까요? 그러면은 연구용의 정의가 뭘까요? 연구용이란 무엇일까요? 아니면 제품용이란 무엇일까요?를 우리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품용 코드가 제품용 프레임워크가 무엇인가를 따져보면은 일단은 스케일을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의 이제 서비스가 스케일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그럼 대형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려면 파이썬의 형태보다는 C++의 형태가 훨씬 더 유리하다는 너무 자명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요걸 맨 위에 만다토리처럼 적어 놓은 거고요. 우리가 뭐 웹상에서만 서비스하는 거 아니죠. 모바일 혹은 인베디드 시스템에도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최적화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보통 이제 트레이닝 속도에 다 민감한데 사실 서비스 제품은 인퍼런스가 더 중요하죠. 인퍼런스 시에 굉장히 많은 최적화 기능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거 지원해 주는지 그리고 이제 퀀타이제이션만 전문적으로 또 연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퀀타이제이션이 가능하면은 훨씬 더 좋겠죠. 퀀타이제이션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모델을 줄일 수도 있고 뭐 파라미터를 줄일 수도 있고 아니면 프리시전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이걸 다 퀀타이제이션이라고 퉁치고 있는 거고요. 그럼 연구용이란 무엇인가를 봤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파이토치의 특징이 고천 API여야 되고 디버깅이 용이해야 되고 생태계라는 거는 이제 파이썬 생태계를 말하는데 우리가 학습과 이제 어떤 추론을 위해서 우리가 모델을 돌리지만 거기엔 수많은 매트릭들이 들어갈 수도 있고 프리 프로세싱이 들어갈 수도 있고 포스트 프로세싱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매번 우리가 구현하는 것보다는 어디선가 잘 만들어져 있는 걸 가져오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게 이제 생태계라는 거고요. 그리고 학습 속도도 굉장히 민감합니다. 저희는 부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GPU의 자원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무조건 학습의 그 효율을 따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학습 속도가 빠른 프레임워크가 무조건 유리할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연구용의 필수 조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크게 프레임워크들이 두 개로 나뉘어요. 여러분들 방향으로 왼쪽에 있는 게 텐서플로우의 코드고 오른쪽에 있는 게 파이토치 코드입니다. 이 코드는 저희 운영진 중에 한 명인 최건호 군이
옛날에 강의용으로 짰던 코드인데 보시면은 텐서플로우는 세션이라고 있죠. 세션이라고 있고 저희는 파이토치는 없습니다. 요걸 두고 바로 정적 모드와 이걸 모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걸 모드라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이 두 개를 뱉어내야 돼요. 결과도 뱉어낼 줄 알고 그래프도 뱉어내야 될 줄 알지만 이게 두 개가 순차적일 필요는 없죠. 근데 정적 모드, 그러니까 스태틱 모드, 텐서플로우에서는 무조건 그래프가 먼저 빌딩되고 그다음 결과를 뱉어내야 되는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그래프가 정적 모드에서는 한번 디파인 되면 바뀔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너무 다들 잘 아실 것 같은데 파이토치는 이게 돼요. 바뀌어요. 마음대로 바꿀 수 있죠. 거기에서 오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뭐 플렉서빌리티가 있다, 뭐 디버깅이 편하다, 뭐 사용하기 쉽다가 있는데 단점은 서비스에 크리티컬해요. 최적화가 안 돼요. 왜냐하면 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항상 그 다음 스텝을 기다려야 되고 그러면 모든 게 오토매틱하게 최적화가 들어가야 되는데 오토매틱은 반대로 얘기하면 최적화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최적화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서비스 운용도 어렵죠. 이게 뭐 C와 파이썬의 차이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새로 나온 너무나도 다들 잘 아시고 관심 가지실 것 같은데 파이토치 스크립트 모드라는 게 나왔습니다. 파이토치 스크립트 모드는 일단 여기 제품을 위한 새로운 언어라고 써놨는데 정확히 말하면 언어는 토치 스크립트를 지칭합니다. 스크립트 모드 자체는 언어가 아니겠죠. 근데 토치 스크립트 모드라는 새로운 언어를 제시해서 그 언어를 가지고 짓 컴파일을 해요. 짓 컴파일을 해서 필요할 때마다 박아 넣는 상태로 사용을 하고 그래서 이 토치 스크립트라는 거는 파이썬의 언어를 많이 채용을 했는데 완전한 파이썬은 아니에요. 그래서 파이썬의 디펜던시는 없고 하지만 우리가 프렌들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파이썬스럽게 짜놨어요. 그리고 요 결과물이 C++에서 호출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파이썬에서 이 스크립트를 추출할 수 있고 C++에서 이걸 호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최적화를 할 수 있게끔 기능을 제공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 이건 많은 부분 개발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최적화들은 뭐 정적 구조로 박아낸 다음에 거기 안에서 각 연산들을 혼합 커널을 써요. 혼합 커널이라는 건 우리가 컨볼루션, 뭐 렐루, 뭐 배치놈 이게 한 세트라고 봤을 때 우리는 원래 이 세 개를 각기 다른 쿠다 펑션을 호출을 해야 되는데 이 혼합 커널이라는 건 한 개로 묶여 있는 커널을 얘기합니다. 한 커널만 딱 불러도 요 세 가지 기능이 쫙 돌아가는 그런 커널을 얘기하고요. 이런 혼합 커널들이 잘 디파인 되어 있을수록 제품에 가까운 프레임워크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버전 1.0부터는 우리는 파이토치에서 파이토치로 변환을 함으로써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더 이상 뭐를 거쳐서 어디로 보낸 다음에 거기서 서비스하는 게 아니라 파이토치 내부에서 모든 게 다 가능해졌어요. 근데 거기에 사용되는 이제 메서드가 git 스크립트와 trace라는 녀석들이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git trace는 기존 코드에서 더 이상 변경할 게 없어요. 그냥 git trace 안에 모델을 던져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대신 이게 굉장히 텐서플로우랑 비슷한데요. 뭐 플레이스홀더 같은 걸 하나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예시와 항상 같이 실행을 해줘야 되고요. 뭐 컨트롤 플로우가 박혀 있게 되고 이런 거는 보통 CNN에서 사용이 돼요. 근데 우리 CNN 하면은 흔히들 생각할 때 이렇게 CNN에서도 if문 넣고 form은 넣을 수 있는데 이거 분기 있는 거 아닌가요?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짓 저 짓 다 해서 결국 나오는 건 딱 이렇게 디파인 돼서 나오죠. 라인 바이 라인으로 이쁘게 나와요. 이건 분기가 아니에요. 가변이 아닙니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돼요. 그냥 git trace에 던져주면 되죠. 그러면은 이제 분기가 진짜로 상황이 나눠지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는 요 데코레이터를 붙여주면 돼요. git 스크립트라는 예시가 여기 있는데요. 이 x는 어떤 가변 인자예요. 그러니까 그 인자 자체의 개수는 정해져 있는데 그 랭스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한 단어가 들어오는데 단어가 한 글자일 수도 있고 10글자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안에서 포문이 드는데 이 포문의 반복 횟수가 x에 디펜던트하죠. 요건 x마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요거는 요 앞에서 보셨던 trace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걸 git 스크립트를 써야 됩니다. 스크립트를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고요. 쓴 이후에는 다 똑같죠. 아까 같은 그 trace
트레이스 펑션에 넣어주고 그다음 이제 그거를 스크립트로 구워서 걔를 어딘가에서 호출해서 쓰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이외에도 이제 뭐 C10D라 그래서 어떤 분산 처리 아예 엔진이 들어가게 됐고요. C++ 프론트엔드를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요거는 카페2가 이식되면서 생긴 현상인데 어떤 제품을 위한 목적은 아니고요. 그 연구를 위한 목적의 C++ API들입니다. 뭐 예를 들면은 게임 강학습을 해야 되는데 게임의 API들은 대부분 C++에서만 동작을 한다. 이러면 파이썬을 쓸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데서 쓸 수 있게 만든 거고 토치헙은 아마 토치 비전에서 꺼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플로우가 생긴 거예요. 이제 파이토치에서 모델을 학습시키고 파이토치에서 트레이싱을 해서 잘못 썼네요. 토치 스크립트를 추출하고 그걸 가지고 카페 기반의 C++ API 위에 태우든 뭐 내가 만든 거에 태우든 하고 기존의 카페2에서 잘 만들어져 있는 최적화 기능들이 많거든요. 그런 걸 갖다 넣고 마지막에 제품 코드에 이식하면 서비스 개발이 완료가 된다라는 그림입니다. 이게 현재 버전 1.0에서 밝혀진 비전들이고요. 이 이후의 스텝은 저도 개발자가 아니라 잘 모릅니다. 아마 뭐 새로운 공지가 뜨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릴 내용은 파이토치 1.0 그리고 1.0에서 바뀐 제품화 과정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제 발표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